자, 우리 이제 422페이지 이제 신고서 한번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서가 이렇게 써서 내는 경우는 방문 신고고, 거기 맨 위에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뭐 아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매도 매수 쓰는 날이 있는데, 아무튼 뭐 쓰면 되고, 거기 이제 매수 쪽에 3번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 이렇게 쓰는 날이 있죠. 그거 좀 중요해요. 거기다 우리 채색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도 무슨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은 왜 살 건지 그 용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뭐 왜 사는지 안 물어보고 외국 사람만 물어봅니다. 그건 뭐 주거용이냐, 뭐 내조용이냐, 그밖에 용도냐 이렇게 그 물어보는 건 외국인만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공의 인적사항 적는 뭐 난이 있고, 거래 대상 들어가니까 이제 종류에 보니까 토지냐, 건축물이냐.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계약이냐, 분양권 뭐 입주권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소재지 같은 거 적는 난이 있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7번에 보면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면적은 이제 실측에서 적겠어요? 아니면 대장을 보고 적겠어요? 당연히 이제 대장을 보고 적겠죠. 그래서 물건별 거래 가격도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실제 총 거래 가격,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고, 종전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 요 부분을 좀 적어주면 돼요. 이제 부시고 뭐 새롭게 받은 뭐 어떤 권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매도, 매수,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공간에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매도, 매수, 개공 세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죠? 세 사람 다 해, 세 사람 다 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칸이 세 사람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하느냐, 아니면 세 사람이 다 하는 일은 없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고. 세 사람이 다 하는 일은 없어요. 왜 없냐면, 매도가 하든 매수가 하든 당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명만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만? 매도하고 매수만. 그러니까 당사자가 할 때는 매도하고 매수만 하고, 개공이 할 때는 개공만 해. 서명 또는 날인을. 왜냐면 개공이 중개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거래 내용을. 그래서 개공 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만 하든가 개공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해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손님한테 여기다 뭐 사인하세요,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개공만 들어가는 거야. 개공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뒤쪽에 보면 첨부 서류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 사본이랑 뭐 단독 신고할 때 423페이지 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뒤쪽이라고 써 있잖아. 여러분 지금 한 장을 넘기셨잖아요. 넘기지 말고 거기 뒤쪽을 좀 보실 건데, 계약서 사본이라는 말이 나오지, 맨 위에 첨부 서류에. 근데 그 사본을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보니까 단독 신고할 때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 자, 다시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야.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는 언제? 단독 신고할 때. 그러니까 단독 신고한다는 건 매도가 혼자 하든 매수가 혼자 하든 단독 신고할 때. 그리고 이제 단독 신고할 때는 사유서를 또 내야 돼. 거기도 밑에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사유서 왜 내냐면 혼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야. 혼자 오게 된 이유. 그럼 뭐 이유는 뻔하지 뭐. 매도인이 신고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써야지 뭐. 그러면 이제 매수인 혼자 가서 신고할 건데, 이게 자기 혼자 계약이 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매도 매수가 이제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했을 때는 첨부 서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신고서만 써가는 거고요.
계약서 사본이든 사유서든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작성 방법이 있는데 그 작성 방법이 좀 중요해. 작성 방법이.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까지는 넘어가고 4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의 종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체크 하는 날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고요. 5번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채색을 좀 합니다.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하는 계약까지 채색. 자, 공급계약의 정의가 뭐죠?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하는 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그래. 처음 하는 거. 그걸 공급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7번 내려올게요. 7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 여기서부터 채색을 좀 할게요.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 적고 전용 면적, 나머지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은 뭐 적으래? 연면적을 적으래. 자,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건물은 무슨 건물 같아요? 그 밖의 건축물. 이거 소유자 한 명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 한 명이야. 그러면 이건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연면적을 적어주는 거야. 이건 연면적. 그러면 집합 건물이 뭐냐?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은 뭘 적어야 되겠어? 전용 면적을 적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거 우리 별표도 한번 다시 해주시고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은 뭘 적는다고? 전용 면적.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뭘 적을까요? 다가구 주택. 연면적. 왜?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지? 다세대는 전용 면적. 왜? 다세대는 집합 건축물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 계약, 분양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공급 가격,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옵션 비용이라는 게 뭐 이제 그 확장 비용이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 이런 거지. 추가 지불액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적는다라고 해놓고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에는 뭘 적으래? 부가가치세를 적으래. 근데 그 앞에 게 뭐냐면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을 얘기했어요.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요?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뭐를 적으라고? 부가가치세를 적으래. 그러면 자 공급계약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그 시행사나 건축주가 처음으로 분양하는 거. 부가가치세 붙어 안 붙어? 붙어. 처음 분양하니까. 그치? 부가가치세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적는 거야. 전매계약은 내가 등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등기 없이 넘어가는 게 전매계약이야? 등기 없이.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 게 맞아? 최종 소비자가.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랑 전매계약이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지? 사례 하나 드릴게요. 땅을 하나 사서요. 뭐를 하나 이렇게 지었냐면 아파트를 하나 지은 거야. 누가? 건설사가. 자, 건설사는 공급하는 공급업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분양자한테 분양받은 자한테 공급을 하잖아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 공급계약이라 그래.
그럼 이 공급계약 할 때 건설사는 이 공급계약에다가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안 붙여? 붙여. 네, 부가세를 붙인다고. 왜? 왜?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냈지. 누가? 건설사가. 근데 그걸 건설사가 낼 세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낼 세금이라는 거야?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부가세를 받은 거야. 누가? 건설사가. 받아서 뭐해? 세금 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얘가 내고 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거야. 그렇죠? 전매한다고. 이 전매 계약할 때 얘가 이 부가세 건설사에 낸 돈 있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한번 부가세를 받는 거라고.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내가 낸 돈을 얘한테 매수한 사람한테 최종 매수한 사람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금으로 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부가세를 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냈어. 얘가 낸 거야. 최종 매수인이. 그러니까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등기를 친다고 이제. 등기 치고 이걸 팔아 이제 누구한테 파냐면 이제 또 다른 매수인한테 팔겠지. 그럼 이때는 공급계약이야, 전매계약이야, 매매계약이야. 이때는 매매계약인데 얘는 중고로 파는 거잖아. 중고로 파는 거 맞지?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 여기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럼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만 부가세가 있다고?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에만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 잘 나오고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전체 거래 가격,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가로 부분.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까지만 채색. 그러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을 뭐라래? 적으라는 거야. 각각의 부동산을 적으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나머지는 특별히 안 보셔도 돼, 이제. 예, 그거까지 지금 몇 개 채색한 거 있죠, 그죠? 그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거기서 뭐 문제는 다 득점하실 수 있고요. 뒷장 넘기시면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랑 입주 계획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거지? 매수가. 언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매수했을 때. 예, 그때만 적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적어요? 예, 평상시는 안 적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 있는데 이 신고 필증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지? 등기할 때. 예, 이거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재발급 해주면 되고. 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 넘어가시고 427페이지 예,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60일까지 있다가 해도 되잖아? 근데 오늘 신고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뭐 신고 먼저 해도 되잖아. 근데 신고를 했는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청에다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무슨 신고라고 하냐면 해제 신고라고 해.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신고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알리는 거 해제 신고. 그다음에 정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정 신청에다가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양가로 3번에 변경 신고라는 게 있는데 그 변경 신고에도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정정과 변경은 같아요, 달라요? 뭐가?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불일치라 그래. 한번 써주세요. 원시적 불일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고가 잘못됐을 때.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 그러니까 원래는 뭐는 잘 됐는데 신고는 잘 됐는데 나중에 바뀐 거야. 예. 그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래요. 아주 훌륭한 공시 선생님이시네. 그거를 답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걸 강의를 했다고 해도 그걸 기억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야.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한 거야. 이거 엄청 훌륭하신 거예요. 이제 넘기시고 더 훌륭해지려면 그거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정정과 변경을 섞어서 나오거든. 가끔.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게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놔서 상당히 이거 강의하기도 짜증나고 까다롭고 그래. 그러니까 뭐를 정정이고 뭐를 변경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시험에 아예 안 나오면 그냥 보지 마세요라고 하겠는데 가끔 나와 또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고 계시긴 하는데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를 좀 채색을 좀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돈 있잖아요, 돈. 돈하고 관련된 거. 이걸 잘못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 알 수는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여러분이 뭐 집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5억에 팔았다라고 이제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5억이 아니고 50억이라는 거야. 그런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에서 잘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뭘 판다, 산다. 반대로 얘기해요. 사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5억에 산 줄 알았더니 나 5억이 아니네 10억이네?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런 거는. 우리가 돈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잡으시는 거야. 돈은 뭐 할 일은 없냐면 정정할 일은 없어. 왜? 잘못 알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 정정해 보면 돈하고 관련된 건 없어. 이해되죠? 예. 그러면 돈이 바뀌기는 해? 바뀌어.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강남 같은 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보통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텀이 한 얼마 정도 있다고 그랬지 아까? 60일. 근데 60일 동안 막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거야. 특히 아파트 같은 게 강남 같은데 여기도 많이 뛰었잖아. 그지? 아파트가 많이 뛰었죠. 여기 강동도 많이 올라간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그럼 봐요. 내가 5억에 팔았는데 60일 있다가 8억이 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팔은 건데 어떻게 할래요? 응? 안 팔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취소한다고 하면 안 되지. 계약으로 이미 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응? 조금만 더 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 요구해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1억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요구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3억이 올랐으니까 그 60일 사이에 그렇게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1억 더 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거래 금액은 변경이 되는 거야. 해서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5번에 무슨 가격? 거래 가격 채색. 그 다음에 6번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기도 채색. 아무튼 돈하고 관련된 거는 사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 안 해온다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돈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뭐다? 변경이다. 예, 그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는 별표도 한번 할게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뭐를 좀 잠깐 보냐면 거기 이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거래 지분 비율이라는 거 있어요. 지분 비율. 찾으셨나요? 예, 그거 위아래 다 있는데 한번 둘 다 채색해 볼게요. 거래 지분 비율. 둘 다 채색하시고 그리고 면적이라는 단어도 위아래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숨은 글자 찾기.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위에는 어디 있어? 정정 5번 맨 마지막 줄. 앞부분에 면적이죠? 거기도 채색하시고 밑에 면적은 이제 굵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뭐라고? 거래 지분 비율하고 면적은 둘 다 된대.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그거까지만 기억할 겁니다.
그거까지만 기억할 거다. 자, 그리고 변경 쪽 7번하고 8번은 잠깐 좀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그게 뭔가 변경 쪽 7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이 된다라는 건데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고 자, 어떤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갑매도 갑이 매도하고요. 을과 병이 매수하네요. 그럼 얘랑 얘는 무슨 매수라고 그래 이거를? 공동매수. 지분은 2분의 1씩 공동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바꿔달래. 변경을 해달래.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좀 제가 적어볼 테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 을이랑 병이랑 정까지 넣어둘래. 안 돼. 안 돼. 예. 을, 병 빠지고 정만 사는 걸로 하겠대. 즉 교체가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예. 을만 사는 걸로 하겠대. 요거를 해주겠다는 거야. 요것만. 예. 그러니까 뭐 되는 경우만 된대. 제외. 예. 그러니까 추가, 교체 안 돼. 그럼 뭐만? 제외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매수인을 변경해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해 주는 거지. 왜? 을과 병이 사는 건데 을만 사는 걸로 하니까 변경은 되는 거라고. 그 대신 추가나 뭐는 절대 안 돼. 교체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람 아예 바꾸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29페이지 금지행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쪽에서도 금지행위가 있고요. 4조에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개공에게 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하면 안 된대. 요구. 거기는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 요구하면 500만 원 과태료야. 요구만 해도 절대 요구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요거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라고 쓰세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하면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다음 주에 요건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3호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요것도 끝에다가 가로문 열어주시고요. 500과태료. 그러니까 세 개 다 처벌을 받는데 여기는 형벌은 따로 없고 일단 금전벌로 과태료만 낼 건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거짓 신고하도 안 되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장이나 방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만 하라는 거야. 사실대로 신고해라. 예,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하실 거고 뒷장 가시고 430페이지 가시면 신고 내용의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고는 누구한테 하지요? 응?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어디지? 시군구. 근데 그 시군구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건수도 많은 데다가 검증하려면 뭔가 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 5조에 보면 1항에 국장이 그죠?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5조 1항 주어에다가 즉 국장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줄 끝부분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세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누가? 국장이 뭐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거기 프로그램에다가 대입해서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업다운 계약 했는지를 적발해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검증한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6조에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해볼 수 있냐면
조사해 볼 수 있는데 이 조사는 주어만 아시면 돼. 6조 1항의 주어. 누가 조사한다고? 신고관청. 자, 그러면 검증 체계는 누가 만들어? 국장이. 그걸 통해서 조사해내는 것은 누가? 신고관청이. 이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장도 뭔가를 하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신고관청이 국장한테 알려줘야 국장은 검증 체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건데 신고관청과 국장 사이에는 갭이 크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국장이니까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고하게 되냐면 시도지사를 통해서 보고하게 돼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간은 없어. 그냥 보고만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걸 이제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하는 게 5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그러니까 취합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을 취합하던 일주일에 한 번을 취합하던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장관한테는 매월 한 번을 보고해야 돼.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매월 1회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네. 신고관청이 검증한 내용이 누구한테까지 가? 국장한테까지. 근데 어떻게 가? 매월 한 번에 가는, 매월 한 번, 매달 한 번씩 장관한테 가고 장관은 그거를 자기가 운영하는 소위 말하면 검증 체계에다가 운영해서 이제 관리해 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제도를 보셨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책 439페이지 3장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 이건 뭐 굳이 책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얼마 안 돼요. 이건 양이 되게 적은 부분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사후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받거나 이거 딱 2개예요. 자, 다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뭐 하려면 취득하려면 뭐 하거나 사후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사후 신고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 있고 계속 보유가 있고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만한 계약들이 뭐가 있겠어요? 매매가 있고 또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지.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잖아. 근데 매매 계약은 여기에 또 빠져. 왜 빠지냐면 매매 계약은 전 시간에 배웠던 뭐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교환이나 증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매매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매매는 무슨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빠진다고? 교환하고 증여만. 그럼 질문, 한국 사람도 교환하고 증여했을 때 신고해 안 해? 한국 사람. 안 해.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신고하지 않거든? 근데 누구만 신고를 한다는 거야? 외국 애들만 교환 증여를 신고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체결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돼. 어디다가? 물론 시군구에다가. 예. 그리고 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질문. 이 300과태료는 외국인에게만 부과되는 과태료이다. OX. O. 이건 외국에만 받는 거예요. 자, 계약 외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 외의 원인은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경매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말고도 또 뭐 예를 들자면 판결도 있고. 그죠? 예. 또는 뭐 법인 간의 합병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환매권 행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상속하고 경매만 좀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상속에서의 취득일은 언제예요? 사망시. 누가 사망하지? 피상속인이. 피 흘려가면서. 상속인이 사망한다 그러면 안 돼. 예. 그 사망일로부터 몇 월 안이냐면 이건 6월 내에. 자, 경매에서의 취득일은 언제야 또? 대금 납부,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요거는 제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계속 보유는 뭐냐면 이거야. 계속 보유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국인이라 그래. 한국 사람을 뭘로 바뀌었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뀐 거야. 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야. 그러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이제 얘는 뭐가 됐으니까, 외국인이 됐으니까 계속 너 보유하려면,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뭐 해? 이런 얘기야. 신고해. 예. 그래서 요거는 6월 내에 신고해야 돼. 요거 묶어가지고 신고 안 하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사전허가는 허가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그죠?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허가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가구역은 네 가지를 한번 좀 적어볼 건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군문, 생야,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보고요. 이 군문, 생야가 뭔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로 444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교재 444페이지. 교재 444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표가 바로 허가구역 4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군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세요. 무슨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 문에다가 동그라미. 문화재보호구역의 문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에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의 생에다가 동그라미. 생태와 경관보전지역의 생. 4번은 끝부분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는 야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뭐 나와? 군문생야. 자, 칠판 잠깐 볼게요. 군문생야 이거 외우셔야 돼. 중요하거든. 자, 칠판만 볼게요. 군 뭐야? 군사시설보호구역이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은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4개를 허가구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토지야. 여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토지는 면적 불문하고, 모든 토지는 뭐 하기 전에,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뭐 해라?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건 토지만이야? 예. 이건 건축물은 또 빼. 토지만 사전에 거래를 받는 거야. 그래서 허가는 항상 토지에만 허가 제도가 있어요. 건축물에는 허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야. 항상 토지에만 뭐가 있다고?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게 되면, 즉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2년 2천이라고 하는데,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와. 이거밖에 없어. 이제 외국인 토지제도. 여기에서 한 문제 매년 나온다고. 여기에서 별 2개. 이거 하나 맞춘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엄청 뛰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매년 나오니까 문제가. 이게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예요. 그러면 양도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예, 양도할 때는 적용이 안 돼.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해서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60일.
계약 외의원인으로 했을 때는 6월. 계속 보유할 때는 6월. 뭐 이렇게 예, 각각 기억하시고 사전허가 구역은 4개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군문, 생야. 이건 외우셔야 되고 여기 안에서 뭐만? 토지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이야. 그러니까 면적은 따지지 않아. 가격 불문이야. 용도 불문이야. 모든 토지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뭐 받고 허가 받고 해야 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2년 2천이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어머니가 있고요. 미국 아들이 있어요. 한국 어머니가 있고 미국 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모자지간이라도 국적 다를 수 있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미국 아들한테 상속을 시킬 건데 공교롭게 그 토지가 군문생야 구역 안에 있는 토지야. 군문생야 구역 안에 있는 토지야. 그 미국 아들은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 왜 안 받아? 상속이니까 빵점. 거래가 아니니까 100점. 거래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예. 그러면 허가 왜 안 받아? 거래가 아니니까. 그럼 신고는 해야 돼? 네. 해야 돼. 얼마 안에? 6월 안에. 왜? 상속.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라 하더라도 원인이 상속이면 신고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는 거래할 때만. 거래라는 게 이런 거지 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 뭐만 좀 잠깐 보냐면 외국인이 뭔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440페이지 4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국인이 7가지 정도를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꼭 외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이제 외국 사람이고 2번이 외국 법인을 말해요. 외국 법인.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인처럼 생겼지만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일 때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일 때 그죠? 또는 자본금이나 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을 때 이런 걸 다 외국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KB은행 있잖아요. KB은행은 말하자면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갖고 있냐면 외국 자본이 갖고 있어요. KB가. 예. 그러면 KB가 외국인이야? 예, 외국인이 들어간다는 거야. 왜? 자본금이나 의결권,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갖고 있어? 외국계 자본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외국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외국 정부도 외국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당연히. 국제기구라는 건 우리 국제기구 아는 게 뭐 있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 UN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다 외국인에 들어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있나요? 있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